대표님 좀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사토시 코리아의 최명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뵈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 후배들이랑 하고 다 친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뭐 저희 스시카이세에서 일하는 뭐 정상현 셰프라든지 뭐 두루두루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치가 몇 킬로 정도짜리예요? 이게 머리를 포함했을 때는 180kg 이상이 나오는 무게인데 아무래도 머리 무게까지 다 참치 원물 무게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큰 참치는 머리를 제거하고 들어오고요. 이거 터키에서 온다고? 네, 터키에서 비행기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뭐 스페인에서 온 것도 있다고 들었고 스페인, 멕시코도 멕시코, 들었고. 뭐 일본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스페인은 요번에 그 태풍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다 보면 양식장에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기 때문에 이 참치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물이 얘네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갖고 이 그물을 찢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다쳐서 한동안은 스페인 참치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뭐 10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네. 대박이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손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어느 그 나라마다 뭔가 특징이 있어요? 참치에? 특징이 지역의 특징도 있는데요. 사실 먹이의 특징이랑 바다 온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온도랑 온도가 높아도 근데 먹이에서 기름기가 많은 먹이를 먹이면 참치에 기름기가 많고요. 근데 스페인이 대부분 바다가 따뜻하기 때문에 발육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참치가 더 크고 기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산지마다 네네네. 브라인드 테스트 하면 맛을 맞출 수 있습니까? 와인처럼? 그렇지는 거기까지는 않은 것 아니죠? 같아요. 근데 그죠, 대신 그죠? 이게 잘라서 색깔이 이제 발색이 됐을 때 특징은 확연히 달라요. 특히 스페인 참치의 뱃살, 멕시코 참치의 뱃살, 터키의 뱃살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잘랐던 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네, 어느 맞출 수 정도는 있을 것 맞출 수 같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등살 같은, 그러니까 뭐 악감이라고 하죠. 적신 빨간 살을 봤을 때 발색되는 속도나 색깔의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뭐 돼지도, 제주도, 흑돼지 뭐 이런 거랑 다르듯이 약간의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작업 순서나 뭐 어떻게 하는지. 작업 순서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오늘 잘라주실 부장님이시고요. 네, 이거 이제 쓰지 않는 지느러미류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쪽을 해서 원래 뭐 일식을 배울 때 뭐 배등 등배라는 말이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네. 참치는 이쪽에서 각 그 작업장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편하신 상태대로 해요, 사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등 쪽부터 가르시고 배를 걷어내는, 그리고 이따가 해서 이쪽 가마 쪽이 있는 1번 도로, 네. 2번 도로, 3번 도로, 4번 도로까지 네. 해서 나누는 작업. 그리고 치아이가 참치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왜 참치가 비싼지 일반 소비자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피가 지나가는 그 치아이라고 하는 걸 못 먹거든요. 물론 뭐 일본에서는 생강을 넣고 뭐 이렇게 졸여서 먹기는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그 뼈에도 얼마나 살이 많이 붙어 있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일 처음 보이는 스시코제 드실 거죠? 네, 스위스 코우지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2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혼마그로 맞죠? 혼마그로. 네, 장단한 거. 혼마구로. 네, 혼마구로입니다. 와,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그 다른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오랜만이에요. 공장까지 온 것은. 이게 사실은 동네 시장, 생선 시장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도에서 요즘에 잡히기도 하고 뭐 남해에서 양식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간이 양식도 짧아요. 해요? 네, 양식하고 일본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선도 클수록 기름이나 이런 걸 맛있기 때문에 큰 생선을 다 선호하셔서 아직은 국산보다는 수입산이 더 그렇죠. 인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조금 긴장되는 순간인 게요.
이것도 뱃속 안에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살의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얼만큼 있다는 꼬리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보통 시장들이 보면 여기를 만지면서 네, 맞습니다. 만지면서 약간 이렇게 해서 기름이 있네 없네 판단한 것 같은데. 네,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색이 이제 변하기는 했는데 이쪽이 이제 뭐 배 쪽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피가 흐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발육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얇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름을 보고 이 안쪽까지 키로수에 따라서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일주일에 뭐 현지의 기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일주일에 2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가끔씩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1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참치는 일단 아시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요. 약간 일본의 스케줄에 많이 따르는 영향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좀 문제도 있다던데요. 일본 사람이 너무나 참치 많이 먹다고 했어. 근데 이제부터 중국 사람까지 그 참치를 네. 먹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요리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드시면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자연의 네, 맞습니다. 그 생선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양식 기술이 그래서 조금 더 좀 발전해야 되고 또 좋은 참치를 키워내야죠 이제는. 그 일본에서는 그 어디죠? 그 긴키 대학교에서 네. 그런 양식 참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다이마구로라고 해서. 네, 긴다이마구로라고도 하고 있고 또 참치가 요즘에 일본에서 양식 기술 중에 굉장히 좋은 사료가 나와서 잘라놓고 5일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 참치까지 지금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직 시판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보통 양식 참치라고 하면 이렇게 뭐 먹는 거를 많이 네네. 먹여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살 쪽에 비교적으로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근데 그래서 그것은- 보완한 게 있어요.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크릴새우하고 네. 약간 색깔이 더 좋은 아이들 그리고 기름질이 있지만 이 지방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양식 기술이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네. 그 이런 참치를 수입한 회사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 걸. 대략 이렇게 이게 생참치라고 생참치, 하는 냉동 예. 말고요. 생참치는 한 4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네, 같이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행기 타고 온 건가요? 아니면 배 타고 온 건가요? 이거는 선도 때문에 무조건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 네. 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박스하고 그 안에 얼음을 굉장히 많이 채워서 오거든요. 오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가격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무거우면 그렇겠죠. 그 운송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깔을 쓰시네요. 또 완전 아주 큰 걸 쓰실 줄 알았어요. 일본에 이렇게 방송이나 보시면 여기 이거 한번 보여주고 뭐 이런 칼들이 있습니다. 마구로 킬이라고 하는 칼들이 있는데 이것도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변형이 있듯이 자기한테 맞는 칼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근데 결과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고. 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물건 나서 옆에서 보조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머리를 제거하고도 120kg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저것만 해도 지금 30kg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네. 30kg라면 거의 초등학생 정도. 네, 초등학생 정도 아닙니까? 아, 원래 평소에 더 잘 자르시는데 오늘 긴장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저는 이렇게 큰 걸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생참치를 거의 70kg짜리까지는 해봤는데 그러다 해서 뭐 매주 있는 거 아니고 어쩌다 몇 번. 호주 남쪽에도 좋은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미나미 마그로라고 맞습니다. 해서 미남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남방 마그로. 남방 마그로. 남방 참치. 그거 다영상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치아이라고 해서 피가 이렇게 지나가서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B가 있는. 네, GI. 여기 치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붉은 살이 사람들이 등 쪽에서만 나오는 줄 아는데 이따가 보시면 배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등 블럭이라고 해서 적신 중에 등 쪽에
그 접시입니다. 여기에 위 부분은 그 아카미라고 하죠. 네, 아카미라고 그 밑에 하죠. 부분은 뭐 보통 등 쪽에서도 주토로가 나오잖아요. 네, 주토로라운은 이제 물론 배 쪽보다는 기름이 조금 더 그렇죠, 나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위는 여기입니다. 아, 이게 제일 맛있죠. 여기가 일본 말로는 와카레미라든지 아니면 뭐 코토로라고 하는 부위인데 아주 뭐랄까요? 담백하면서도 기름이 네, 있어서 그렇죠, 맛있죠. 그렇죠. 네네. 네. 그것도 이게 아까미의 특징이 피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미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미가 있으면서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부위가 맛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여기 이제 품절될 거예요. 아, 그죠. 아,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먼저 잘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네. 모든 생선에는 비늘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네. 고등어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고등어도 선도가 좋을 때 비늘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해체하는 부위가 가장 비싼 부위여서 아, 예, 그죠.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랑 똑같이 배 쪽, 내장과 가까운 쪽이 기름이 많아서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제일 비싼 부위입니다. 가격이 뭐 계속 경매 가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좀 업계의 비밀로 말하기가 좀 그렇죠. 네. 저희끼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분리를 하면 그 일반 분들이 스시집이나 아니면 횟집에서 보셨던 이렇게 딱 그라데이션이 된 그렇죠, 그 그렇죠, 모양이 그렇죠, 나올 그렇죠. 겁니다. 이 뼈에 보시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기 힘드시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나카오치라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다지고 해서 혹시 제가 이거 네.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충분히 지금 드셔도 됩니다. 드셔보십시오. 기름이 있네요. 기름이 꽤 있습니다.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본에서 가면 그 토요스 근처의 이자카야에서는 이거 뼈를 갖다가 예약받아서 요만큼씩 해서 손님들이 조개 껍질로 긁어서 먹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한국 분들은 이게 마구로가 많이 손님들한테 소개가 안 돼서 그 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는 저기를 이제 블럭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업체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한국에 있는 강남권 스시집이 유명한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것이 가마살을 도려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위는 저한테 서비스로 주시죠? 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마토르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 기름이 굉장히 많은 살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쪽은 구이나 조림을 하는 집들도 있고요. 쓰임새가 다른 것 같아요. 스시야냐 아니면 뭐 참 마구로 집이냐가 그렇죠,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자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네. 보는 그 참치 모양새가 여기서 나오죠. 또 한 번 자르면. 이렇게 몇 센치로 알아보시네. 이게 이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진 나왔네요. 이제. 이만한 참치가 몇 센치일 때 이 정도 무게가 나온다라는 그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쪽 보이. 사무라이처럼 자르셨었지. 보시면 코오지가 늘 가지고 가는 제일 좋은 부위입니다. 1번 도로죠. 그래서 이게 아직 공기를 안 만나서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한 5분 있다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이제 소고기도 공기를 만났을 때 더 빨개지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참치도 똑같이 이따가 좀 공기에 산화가 돼야 그때 맛있습니다. 이 위 부분은 아카미입니다. 뱃살에도 사실은 아카미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뱃살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름 있는 부위만 있는 거 아니고요. 다만 이 뱃속이 여기가 오더라고 이 그라데이션적으로 가면서 이쪽에 줄더라고 위는 아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잘 드시지 않는 요 배꼽살도 네. 나와 있고요. 지하에는 조금 잘라주시고. 약간 외과 선생님이 뭔가 수술하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180kg짜리 한 마리 잘랐을 때 1번 도로 블럭이 8kg 정도 나오는 겁니다. 8.26kg. 불과 1분이 지났는데 3개 더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이 2번 떨어져? 6kg죠. 여기가 지하이라고 합니다. 네, 피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지금 제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쪽부터 갈변 현상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전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업장이나 손님들한테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버리겠죠? 네, 버립니다. 근데 보통 그 물에다가 2, 3일을 담아놨다가 네네네. 피를 딱 빼고 절임 같은 거 할 경우도 뭐 그게 막가나이 같은 거 할 때 네,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조리장님들은 그거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그죠? 계셔가지고 뭐 버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이것도. 그 시즈오카가 고향이시니까 그 마구로 교자 할 때는 네. 치아이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 마구로의 풍미를 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3번. 이걸 보여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꼬리 쪽으로 가면서 싼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이 힘줄들이 있어요. 그죠. 스지라 그래서 아무리 걸러내도 입에 질겅질겅 씹혀서 그러면 여기는 거의 숟가락 같은 걸로 맞습니다. 그 숟가락 나가우치처럼 긁거나 네, 해서 다지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로 사용하는 또 업장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네. 자, 이제 등살 쪽도 이제 잘라주시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여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저희 코지TV 구독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최근에도 어디 가도 그런 분들이 한 명씩 계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등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뱃살이라면 맨 끝에가 조금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등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수지가 좀 세서 네, 그래서 맨 양쪽 끝을 잘 사용을 하지 그죠.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빼고 여기가 제일 맛있는 부위 아닐까. 맞아요. 거기 제일 좋은 그렇죠, 부위고요. 그죠. 그리고 이 참치가 크기 때문에 주토로도 꽤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살도 위는 아까미, 밑에는 주토로. 근데 등살에서는 거의 오토로는 안 나오고요. 오토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주토로 저 부위가 뭐 산미도 있으면서 기름기도 있고 그래서 그죠. 질리지 않는 맛이죠. 그죠. 이제 이게 포장을 하는 건데요. 예. 예, 이 종이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피를 조금 여기서 흡수를 해주고 수분을 머금어주는, 그리고 이거는 그린 파치라고 해서 이 수분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 생선을 계속
이 원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시장에 가시면 생선의 아래나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또 이렇게 살면에 이걸 붙여줍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초록색 종이로 네. 한 번 더 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건백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진공을 합니다. 진공을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뭐 과자나 야채처럼 이렇게 꽉 눌리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살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커서 거기 진건 기계 안 들어가죠? 아, 들어갑니다. 저희는 또 큰 기계가 있어서 아, 들어가요.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됐네요. 쌀쌀하네. 이게 보면 세게 된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유격이 있을 정도로 네, 조금 여유가 있을 네, 정도. 여유가 있게 딱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서 고객분들 업장까지 갑니다. 이런 데도 있네요. 마이너스 70도. 아, 이런 거는- 여기는 뭐가 있는지. 이런 데는 이제 매번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참치를 저희가 다 팔고 싶지만 못 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하 50도나 일반적인 영하 30도, 20도에서 얼리면 겉에는 빨리 열지만 안에까지 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게 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하 70도에서 좀 더 급하게. 네,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 업장에서 쓰는 이렇게 딱딱한 막으로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마이너스 70도. 여기 오늘은 좀 자동 하지 않나요? 예, 오늘은 작동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 팬이 일반 팬하고 다르게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모든 거를 뭐 물 같은 거는 뭐 15분이면 다 얼려버리고요. 그래서 모든 재료의 속 안까지 급속으로 얼리는 기계입니다. 참치 박스 보러 갑니다. 이게 다 참치 박스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금 더 크잖아요. 오늘 자른 참치 이제 머리를 제거했을 때 128kg라고 표기가 돼서 오는 거고요. 그러면 거의 180g? 네, 200kg 가까이 되나요? 200kg 조금 안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네, 참치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안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좀 작은 참치고요. 예. 보시면 얼음이 아래부터 위에까지 다 쌓여 있는데 이제 얼음을 지금 걷어냈어요. 조금 이따 자르려면 너무 차가우면 기름이 살지 않으니까요. 이거 손으로 이런 할 수는 없겠네요. 리프트 같은 거. 리프트가 다니는 이런 있고요. 거 써야 되고. 무조건 이게 있고 바깥에 보면 그 전동으로 하는 또 지게차가 있습니다. 예. 와. 그리고 거의 이만한 게 거의 들어옵니다. 그죠. 오늘 한 것도 거의 그만한 거. 네, 오늘 여기서 꺼낸 겁니다. 여기서 꺼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치가 지금은 안 들어있죠? 네. 봉지만. 오늘 여기서 꺼내서 저기서 자른 겁니다. 지금 여기가 네. 몇 도 정도인가요? 이 실내? 이 안에는 1도에서 5도 정도를 늘 유지시켜요. 네. 5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겨울이라서 한 지금 2, 3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름에는 조금 아무리 틀어도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4, 5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또 이게 피가 많기 때문에 온도도 낮아야 되고 그렇죠. 또 매일 이걸 또 락스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도마를 매일 담그고 가야 되고 예. 겨울보다 특히 여름이나 날 따뜻할 때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대표님, 오늘은 이렇게 촬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저 제가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봤는데 진짜로 재미있네요, 이거는. 이게 또 참치가 더 큰 게 올 때도 있고 오, 작은 그래요? 게 올 때도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이 상품들 말고 다른 상품들에 대한 소개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그렇죠. 한국보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식재료나 아니면 식재료를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더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또 찾아오시면 저희가 협조해서 또 촬영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고현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TV입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는
그 참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라고 해도 좀 몇 달 된 것 같은데, 전에 제가 그 김포에 있는 참치 공장 찾아가서 같이 참치에 대해서 좀 영상 찍었던 사장님께서 오늘 같이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야,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마사토시 코리아 최명규입니다. 왠지 오늘 좀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좀 잠깐 밑에 했을 때가 좀 갑자기 긴장하시니까 저도 뭔가 좀 긴장되네요. 괜찮습니까? 주방에 들어오니까 좀 아, 그렇습니까? 아니, 대표님께서는 전에 약간 여식업에서 좀 초밥도 하셨다는 걸 좀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네. 그 전에 원래 무역 일을 하다가 요리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요리를 하면서 그 지식을 뭐 대단한 지식은 아니지만 조금 네. 쌓여서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재료를 수입하는 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지금 뭐 와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네, 도쿄에서 같이 좀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도쿄에서 맨 처음에 가이세키 요리 배울 때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가끔씩 그 대표님께서는 일본말 좀 나오시잖아요. 하시니까 일본말도 잘하시고. 일본말은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공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왕래할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할 줄 알고 또 가족들이 또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건데 좀 큐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자, 대표님. 이번에는 제가 이 촬영용으로 미리 그때 건장에서 잘라주셨던, 이번에는 그 멕시코산 참치인데 생참치를 이제 미리 구매했었어요. 이쪽이 뱃살이고 이쪽이 둔살인데, 일단 조금 설명하면서 좀 일반 사람들이 일단 알수 있게. 지난번에 해체를 했던 영상에 있는 참치는 터키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터키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다 전면 중단됐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멕시코산 참치가 오늘 준비된 거고요. 이걸 보시면 이거를 지금 진공 상태가 풀어져 있는데 이 상태처럼 그렇죠. 아까 좀 살짝 열었더니. 네, 지난번 영상에서 봤듯이 꽉 하진 않고 살짝 진공을 해놓습니다. 아무래도 숙성이나 유통 과정에서 바람을 맞았을 때 색이 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러보시면 이렇게 풀러보시면 코우지에 1번, 가장 좋은 1번이 와 있다고. 7.5kg. 네, 그러네요. 이렇게 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초록색 종이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수입해서 드리는 이유가 생선을 유통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저는 뭐 맨날 보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 키친타올이 아니고 100% 펄프예요. 그래서 펄프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종이를 만든 거죠, 100%. 그래서 뭐 형광 처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효능이 뭐냐면 참치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가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투명한 수분도 같이 흘러나와요. 근데 투명한 수분이 계속 살에 닿아 있으면 이 살이 약간 저희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불었다고 하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거를 더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거래처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키친타올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펄프의 장점은 이 친구는 빨리 젖고 빨리 이렇게 해져요. 이렇게 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빨리 물을 머금고 얘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이 친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많다는 예, 더 많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나오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는 이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살에 조금 더 오랜 시간 그 데미지를 주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이제 그린 파치라는 거를 쏘는데요. 그린 파치라고 하는 네, 거구나. 근데 이게 정식 영어 이제 명칭으로는 워터 루프 페이퍼예요.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보면 원래는 요런 초록색이었는데 물이 묻고 수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기름 종이처럼 변형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국에서는 뭐 유산지라고도 부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기능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약에 겉에가 말라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붙어 있거나
이 살이 안이 여기가 이제 열이 가해지거나 바람이 가해지면 이렇게 붓고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서 배송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자르면 그 단면에서 계속 또 새로운 그 물기라든지 네네. 막 피보다 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 정의 자체는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 키친타올로 다시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 그것도 나쁘지 않. 대신 이제 전문 요리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바꿔주시잖아요. 교환을 해주시니까 가능한데 가정에서 사실은 불가능. 아 그렇구나. 매번 이렇게 주부분들께서 참치가 괜찮아졌나 이렇게 쳐다보시지는 않으셔서. 뭐 저희는 뭐 점심에 준비할 때 모든 정의를 바꾸고 맞습니다. 저녁에 시작할 때 다시 모든 정의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참치가 어느 1번 도로 여기가 이렇게 이쪽은 단면이 직각으로 이렇게 된 데에 비해서 이쪽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 겁니다. 굉장히 마블인 거 이것이. 근데 여기를 뭐 일본말로는 가마 근데 한국에서도 거의 가마라고 통칭을 가마라고 하고 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뭐 한국에서는 따로 말을 하진 않는데요. 뭐 일본 도로 중에 뭐 그냥 가마도로라고 똑같이 요리사분들도 말씀을 하시죠. 보시면 그 소고기의 살치살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그 뭐 기름기도 끼어 있는데 이쪽은 여기하고 다르듯이 피가 많이 없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깨끗한 선홍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썩고기 했으면 굉장히 느끼할 것 같은데 참치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도? 참치는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물론 이만큼을 혼자 드실 수는 없을 그렇죠. 그 몇 피스만 먹으면 금방. 이거는 의외로 굉장히 고급 부위인데 일본에서는 이 부위를 먹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봤자 5, 60년 아마도. 예. 유통의 문제도 있었고 이 맛이 너무 기름지고 단조롭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연어도 좋아하시고 소고기도 많이 드시고 하시니까 이 부위가 아무래도 뭐 스시야나 뭐 사시미를 다루는 곳에 가시면 그래도 한두 점 정도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반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뭐 오토로라고 하죠 많이. 배꼽살, 오토로라고. 배꼽이 네, 여기가 배꼽이고 오토로, 네, 오토로가 주토로 쭉 가고 여기까지는 주토로잖아요. 네, 주토로인데 이거를 또 전문 요리사분들은 또 여기를 조금 뭐 이렇게 옆쪽으로 가면서 뭐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1번 단 그래서 1번 도로 그리고 2번 단으로 가면 이 기름하고 이 스지라고 하는 힘줄이 조금 더 조금 더 질겨지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 내장을 보호하고 끝에 꼬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얇아지면서 이 스지 그러니까 이 힘줄 부분이 점점 질겨지는 겁니다. 보통 여기가 GI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신다고 하세요? 혈압육이라고 혈압육이. 예. 근데 이 부위가 어떻게 보면 그 피에 파도 붙어 있는데 이 부위도 주도로인데 여기가 GI 기시라고 막 일본말로서는 하는데 여기가 제일 좀 산미도 있으면서 참치 맛이 좀 제일 진하지 않을까. 이거를 한국 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창살이나 갈매기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장하고 뼈의 근처에 있어가지고 맛이 진한데 일본의 토요스에 실제로 가도 유명한 참치 도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좀 친한 분들이 지하기시를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맛도 되게 진하고 대신 부위가 보시다시피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또 지하기시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이건 그냥 붉은 살이기 때문에 되게 귀하면서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네. 지하이기시라고 할 때는 아카미에 붙어 있는 부분 말고 토로에 붙어 있는 부분은 지하이기시라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 이 보면. 아래쪽, 그러니까 선홍색이 시작되면서 선홍색이 끝나는 부분까지의 이 블록, 그러니까 거의 통칭하기에는 한 2cm 정도, 이 정도까지만 지하이기시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등살 쪽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 코오지에 등이 왔다고 해서 등 5.1kg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산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등블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등블럭도 생선이 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당연히 코오지에서는 특별히 늘 중간 부분을 주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좀 더 있었던 거죠 아마. 네. 머리 쪽에. 네, 머리 쪽에 요만큼 정도의 살이 더 있었고 머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요만큼 그죠. 잘라. 이 부위는 조금 뭐 스지가 좀 세서 네, 좀 줄기는 좀
잘 사실은 고객분들한테 전달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그 츠키시마 아시죠? 토요스 시장 옆에 츠키시마 쪽에 이자카야에 가시면 이런 것들만 또 구매를 해서 접시에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업장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한번 공장에 오셨을 때 이 와카레미라는 거를 처음으로 한국 분들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곤란하게 가끔씩 이거 와카레미만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거는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위에 거를 저희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때가 사실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상태로 사고는 하지 않으면.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혼자 하시는 업장분들은 막 이거를 손질하고 보관하고 그걸 힘들어 하셔서 그런 문의를 가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역시 그 등살인데 보통 저희도 손님한테 그 쉽게 설명할 때 토로 부위는 그냥 뱃살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카운터에서는 그가 빨간 부위는 그냥 등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뱃살에도 빨간 부분이 있고 등살에도 토로 부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와카레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고. 이 와카레미도 사실은 뭐 뱃살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뱃살이 꼭 배에만 있다고 해서 뱃살은 아니고요. 네, 기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뱃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기름이 있는 참치의 선홍색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손님한테 네. 설명 안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요리사들이 말할 때 원래 적신, 악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제일 좋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잘라서 하면 이 붉은 등살 위에 게 나오는데요.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나와 있는 살이라서 이쪽이 더 부드럽고 더 다홍색, 더 밝은 색을 띄어요. 그래서 뭐 맛도 확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이쪽이 오히려 피맛이 오히려 더 납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오히려 녹진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오늘 좀 다시 한번 먹으면서 비교해서 좀 저희 네. 그 의견을 모아 보시죠. 이따가 손질을 해서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 부위로 뱃살, 등살을 이렇게 자세히 좀 해체를 하면서 이제 부위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참치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큐! 자, 대표님, 좀 참치 이쪽에 갖다 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그냥 거의 일단 같이 맛을 봐야 되니까 두 피스씩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사크로 해버리면 이제 이것도 숙성해야 되니까 좀 너무 아까운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끝에를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게. 두 피스씩 하다가 잠깐만 이거 가마살잖아요. 또 의외로 또 이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 막 구워서 드시고 하시니까요. 와, 굉장히 기름이 만지고 있는 느낌. 이거는 약간 뱃살에 있는 거의 주떠네요. 근데 대표님 혹시 이 말이 아세요? 스나즈리 스나즈리 하고 또 하나 제가 일본말 깜빡해서 또 하나를 뭔가 오토로를 말하는 거예요. 스나즈리가 네네. 그 완전 배꼽살 바로 옆에 있는 약간 이런 부위를 네, 스나즈리라고 하는데 지리가 조금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죠. 아, 시모후리. 시모후리 맞다. 시모후리하고 스나즈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마살인데 이거 시모후리라고 이거를 시모후리라고 보실 수 있죠. 눈을 약간 이렇게 퍼뜨려 놓은 것처럼. 네네. 영어로 마블링그를 그 시모후리라고 하고 보통 이런 스지가 있으면서 배꼽살 옆에 있는 좀 오토로 부위를 스나즈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 카팅은 그냥 오늘은 그냥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평상시에는 이렇게는 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참치를 또 오사카 같은 데 가시면
그냥 이렇게 금방 자르신 대로 막 잘라서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재밌는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뱃살에 있는 아가미. 네, 이런 영상 찍어낸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부위별 있나? 소고기라면 있을 수도 있죠. 소고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 워낙 소고기 오마카세 같은 가게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치 오마카세 아닐까?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쪽이 뱃살에서 나왔던 쌀이잖아요. 그러면 또 네. 뱃살. 네. 병산시. 여기에 마기 묻어 있으니까 이런 부위는 숟가락으로 샤샤샤샤 해가지고 보통 그 나카오치나 뭐 좀 마키연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가 좀 스지가 있어서 저는 스지가 센 데는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건 등살에 있는 지하의 기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이제 저도 급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나? 근데 이렇게 또 순서대로 두면 색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요. 네. 대신 금방 자르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잘라놓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등살에 있는 뭐 중간 부분이라서. 이것저것 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참치 차릴 때 뭐 냉동 참치도 그렇고 냉장 참치도 그렇겠지만 항상 뭐죠? 방향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느 쪽에 있어? 그래서 보통 어디 가서 참치를 보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르는데 이거 굉장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실 저희 후배 중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다 실패하더라고요. 방향을. 이거 이쪽이 방향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뱃살처럼 일직선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근막이 나가면 쉬운데요. 가끔씩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해체할 때 해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등 쪽에서 나온 아까미. 보통 이런 부위를 그 저희가 작업하면 많이 남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가게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거 스지를 남겨서 이렇게 쌀 부위만 이렇게 내는 거를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스지 스지가 사이살? 사이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스지 사이에 있는 살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일본말로서는 이거를 나카오치라고 해요. 나카오치죠. 나카오치라고 하고 이거하고 테빠로 같이 할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네기토로라고 하는데 네기가 테빠고 토로가 이 토로처럼 여기는 좀 기름이 있으니까 이런 걸 계속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안 걸리게. 자 대표님. 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이 스시 오랜만에 해보시겠습니까? 스시? 제가 맛을 평가한다네. 네. 아닙니다. 한번 앉은 지 하도 오래됐는데 뭐 주먹밥 형식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저는 항상 하는 거라서 먼저 제가 이거는 일단 브레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카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漬け를 하니까 좀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먹는 것도 맛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소고기하고 똑같이 숙성이 조금 더해야 더 맛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오늘 어저께
바로 한국에 들어온 거를 가져온 거라서 네. 그거보다 한 하루 이틀, 뭐 길게는 4, 5일까지 네. 그때가 맛이 있습니다. 맡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좀 떠질 것 같으니까. 그럼 대표님 네.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3년이 넘게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다. 하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 낯섭니다, 지금. 아니 초밥 자체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초밥 자체는 한 7, 8년 한 것 같은데요? 18년? 7, 8년. 7, 8년? 네. 네.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돼서 지금 좀 떨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병산지 초밥 많이 드시고 가십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래요? 뭐 친한 분들도 있고 네. 뭐 조금 제가 아무래도 이런 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네. 가끔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처 분들이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 사실 출장에 가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한국보다는요. 가성비도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제 맘대로 사실 할 수가 있어서 그죠. 네. 뭐 제가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거 가마살.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요? 아직 숙성이 안 돼서 기름이 조금 덜 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스나질이죠? 네, 이게? 스나질. 네, 스나질. 스나질이 대뱃살입니다. 저는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에 비해서는 첫 번째는 기름의 분포가 많아서 입에 퍼질 때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기름진 맛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7도랑 5도 정도 사이죠. 뱃살입니다. 이 부위가 맛있는데 단점이 이렇게 붉은 계열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약간 밍밍하다. 그러니까 약간 맛이 이거? 네, 진한 맛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고 뱃살처럼 너무 기름지지도 않는다. 그런 애매한 사실 포지션이어서. 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처음으로 좀 산미가 좀 들어가니까 아, 산미는 있어요. 좀 반가웠어요. 아, 그렇죠. 어. 저는 좀 전에 얘를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너가 뱃살이냐 등살이냐. 그러네요. 계속 가시죠. 이거는 지하이시죠? 네, 지하이십니다. 내 스타일. 이건 씹는 텍스처도 그렇고 또 약간 뱃살처럼 주황색 부분도 나오고 빨간 부분도 나와서 여기 들어갔을 때 바로 두 번째 씹을 때부터 완전히 좀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이게. 참치 맛이 더 확실하게 뭐 바란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름 맛도 아니고 기름이 더 있으면서 산미도 있고. 네. 아까미. 뱃살에는 아까미. 오. 아까미가 더 맛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뭐 사람들이 뱃살 하는데 지금까지 베스트인데요. 네. 특히 이게 특히 이 배 위에서 꺼낸 적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씹을 때 이게 부드러운 거를 먹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약간 치아가 밀리는 것처럼 매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아까미 비교하기 위해서 등살에 있는 아까미, 붉은 살. 직전에 맛있는 아까미를 먹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건 나쁘지 않은데 좀 밋밋하다. 네, 산미가 많이 떨어지고요. 텍스처가 부드러운 걸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약간 중간에 그 눈을 밟았을 때 느낌이잖아요. 뽀덕뽀덕 이런 느낌이 조금 생겨서 이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이 바로 전에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근데 저는 이만큼 차이가 나올 줄 몰랐네요. 이게 같이 바로 붙여놓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확실히. 네. 그러면 와카레미. 아카데미의 장점은 식감이나 이런 것보다 마요네즈 맛 같은 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미가 나면서 기름진 게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마요네즈 먹는 느낌이 사실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까 토로 중에서는 두 번째 처음에 먹었던 뱃살의 거기가 제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기름이 있으면서 씹을 때 일관성이 있는 계속 부드러움이
예, 너무 매력적이. 네, 지금 이거 너무 맛있는 게 새콤함으로 갔다가 녹진함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와서 딱 먹으면서 저는 마요네즈 맛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1등은 저는 위에서 나온 아까미. 아까미. 그렇죠. 이거는 중간, 중살이네, 중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아까 그 와카레미 갖고 있는 부드러운 거에 산미가 추가돼 있는. 네, 산미가 추가된 대신 그 단백질의 특유의 그 녹진한 맛이 조금 제거된 맛.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가벼운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요걸 더 좋아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다라는 있네요.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대표님께는 아까 이게 지아이기시가 혹시 제일 맛있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요거를 드시면 왠지 조금 더 진하면서도 기름이 흐를 것 같아서. 이거 저는 위에로 기름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많은 맛을 그 산미가 못 잡았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지방이 차라리 지방의 맛이 더 풍부하던지 아니면 산미가 조금 더 있던지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단순한 맛으로 오늘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아까미 그 붉은살은 뭐 뱃살 쪽에 있는 게 좀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다고 해서 이제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게 산미과 이제 그 기름의 밸런스가 있는 결국 토로 중에는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었다. 도로 중에는 의외로 배 쪽에서 나온 것보다 그렇죠. 네, 등살에서 저희가 이쪽에 왼쪽에 있던 와카레미 네. 아니면 그 이제 중간살 네. 이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맛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우지나 뭐 고급 오마카세 집을 가면 가격이 낮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께서 그래도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하는 아 뱃살이 최고다, 뱃살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를 구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해도 참치는 충분히 더 맛있는 부위를 즐길 수 있어서 오늘 보신 분들은 선입견을 안 가지시고 다른 부위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그러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좀막 마키까지 했으니까 마키도 좀 이거는 좀 참고로 뭐 마지막 이거 짠.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던 그 참치 뭐 아무리 해서 쓰는 거보다 뭐 찌개 할 때도 좀 다른 방법이나 그런 것도 만약에 뭐 시간 된다 하면 다시 그때도 제가 불러드리면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편히 불러주십시오. 일반 가정에서 이 생참치가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 가정에서도 맛있게 드시는 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맛있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